네, 시장 지금 2030선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시장을 둘러싼 중요한 변수들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지 또 오늘 심도 깊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저희와 매주 금요일 함께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지수가 연말까지는 2100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예. 지금은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데 2100선까지 가기 위해서 좀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사실 이제 과거 작년 초부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사실 지금 지수 때, 그러니까 2040, 2050대가 한 4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5번째 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러면 뭐가 비슷하고 유사하고 뭐가 다른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경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년, 2년 전만 해도 사실 경기가 좀 보수적인 또는 우울한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좀 유럽 사태다 하면 해서 신용 위기에 우려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돼 있고 또 경기도 아직 회복돼서 다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벌써 매크로적인 그런 분위기가 달라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은 2040포인트, 50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네. 굉장히 저렴한 저평가된 국면입니다. 그래서 비록 최근에 그래프를 혹시 보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로는 여전히 저렴하다, 싸다. 그리고 물론 선진국 시장 또는 대부분의 이머징 시장보다도 싸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전한 조정 네. 표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최근 들어서 4번의 이 박스권 상승 돌파를 시도하던 때와는 지금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관건은 환율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연저점 테스트를 하면서 환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당국이 개입에 나서면서 1060원대로 다시 올라서기는 했지만 워낙 강세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상당히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수출주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 전반적인 환율과 관련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환율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네. 그래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원화에 그러니까 달러에 노출됐죠. 원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고 이러면 그러니까 원화 고평가되면은 주가 상승도 먹지만 환율에서 덤으로 먹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을 같이 고려를 할 때 사실 급격한 환율 하락이 사실 핵심적인 위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점검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격한 하락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이제 실물 경제 또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럼 어느 정도 환율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적정 환율이니 또는 전 분기 또는 과거 대비 이익이 좀 줄지 않느냐라는 좀 의문심이 생기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1,000원 정도만 가더라도 국내 우리 기업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물론 회사마다 다른 게 다 틀리죠. 상황이 다 틀린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1,000원 정도면 크게 무리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이게 이제 1,0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려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좀 적응할 수 있는 좀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환율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주가 조정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려 때문에 좀 조정받는다라는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전한 조정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에서 약간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전체 Q라 그러죠. 이제 수요 부분에서의 좀 개선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하락을 오히려 즐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외국 매매 패턴은 급한 환율 하락만 아니면 예, 뭐 걱정할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매와 관련해서도 크게 걱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외국인의 순매수에 꾸준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수대에서 강력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기관의 순매수가 필요할 텐데, 여전히 또 개인들은 펀드로 환매를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또 기관 쪽에서는 환매 물량이 나오니까 또 투신권에서는 순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기관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다시 이제 첫 번째 예.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할 수 네. 있습니다. 이제 2040, 2050포인트에서 지금 2년 동안 그 횡보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지리한 시장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냥 조금만 이렇게 회복되고 또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프도 보시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내가 환매를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환매를 해서 주가가 빠질 거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또 환매가 일어나는. 네. 그러니까 환매 물론 돈이 필요해서 환매도 있지만 환매 악순환적인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이런 형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물론 뭐 주가가 다시 좀 밀리고 빠지면은 환매가 당연히 줄겠죠. 그렇지만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이제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눈으로 확인되고 그다음에 외국 매수세가 더 이어지고 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다시 추세를 섰다. 다시 말하면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매수세로 펀드 환매가 아니라 펀드의 매수세로 다시 가입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환율 이야기 다시 좀 돌아가 보겠는데, 앞서서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1,000원 이하로까지 하락하지 않는다면은 수출주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주시면서 수출주의 환경을 살펴보자면은 해외 생산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도 이러한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나라도 그렇고 우리 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글로벌화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네. 글로벌화에 뭐 여러 가지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파는 거죠. 뭐. 예, 그렇게 해서 한국을 벗어나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자동차, 뭐 오늘 기아차하고 현대차가 실적 발표했습니다만은 자동차의 해외 매출, 그러니까 해외 생산에서 거기서 이제 매출하는 비중이 10년 전만 해도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뭐 공장이 있었더라도 네.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오늘날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벌써 해외 생산에서 파는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숫자, 0에서 50%로 급증했으니까 그에 반해서 국내 생산에서 또 해외 생산은 그냥 수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출이 과거에는 50% 당연히 50% 근접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32% 정도 줄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또 환율 변수에 굉장히 뭐 디펜시브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도 좋아지지만 이익의 변동수도 낮게 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밸류에이션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보면은 실적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즉 주가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뭐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앞서 제가 여는 말에도 소개를 해드렸듯이 양적 완화 이제는 오히려 확대에 대해서 어떤 시사를 하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좀 조용하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한 내년까지는 지연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장단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FOMC 쪽에서 기대의 핵심이 뭐냐면 고용입니다. 고용. 그러니까 실업률은 뭐 예상 밖으로 좀 떨어지고 하는 건 좋은데 사실 고용이 살아나야 소비가 살아나는 미국 경제의 소비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에 굉장히 촉각을 건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18만 명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 숫자라는 거는 벌써 컨센서스지 않습니까? 근데 네. 발표된 거 하면은 뭐 15만 명, 뭐 또는 그 밑에로 발표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양적 완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 예. 나왔을 정도로
사실 좀 걱정되는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10월달 FMC 미팅 뭐 거의 뭐 결론만 말씀 나온 내용들이 오히려 다소간의 양적 완화를 좀 할 수 있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에 저는 일부 동의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또는 미팅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또 2013년도 벌써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남은 기간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주가가 이제 경기 관련해서 많이 올랐죠. 많이 예. 오르고 또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내수주라든지 덜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조정받지 않습니까? 조정받으면서 다시 소위 말하는 전열을 재정비해서 한 번 더 그 경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은행 업종 같은 경우 사실은 내수주의 성격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경기에 관련된 주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 자체도 좋아지지만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집값이 오르다 땅값이 오르면은 그 은행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은행 관련주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또 들어봤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